일 그만두지 않고 잘 버텨서 결국에 월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00이에요. 정확히는 208,387원이 들어왔는데, 뭐 이것저것 세금 떼고 뭐 들어온 건데, 이거는 아직 4대 보험 가입되지 않은 금액이라서 아마 다음 달에 4대 보험을 떼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좀 재밌는 게 제가 그만둔 빵집은 가끔 궁금해서 제가 찾아봐요. 알바 이제 이력서 그런 거를 찾아보는데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소합니다. 사실 그딴 식으로 하면은 아무도 거기서 일하지를 않거든요. 사실 사람 대우를 너무 진짜 거지같이 하니까 거기서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러니까 또 사람을 계속 뽑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재밌는 일이고, 그리고 좀 일을 못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잘렸는데 참 이게 시원섭섭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랑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누구는 일을 못한다고 잘리고 누구는 또 계속 일을 해나가는 게 참 냉정하고 차갑다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사실 그분이 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피해를 좀 준 적이 많아요. 그분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서 사실상 잘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또 그분이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또 그만두게 되고 이런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사촌 형이 장례식을 갔다 왔던 일도 있고, 이 한 달 사이에 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일하시는 다른 직원 한 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리고 지금 계신 매니저라고 불리시는 매니저분도 이제 그만둘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후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매니저가 안 되면은 사실 저 나름도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매니저분이 오셨을 때 아무리 배우는 게 빨라도 사실 저보다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한 달을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는 게 빠른 분이 오시더라도 어쨌든 제가 그 매니저님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 매니저님이 모르는 거를 제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매니저 교육을 따로 매니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도 오시겠지만 그날이 아닌 이상에는 제가 좀 알려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왜 직원인데 매니저처럼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차라리 지금도 어차피 매니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매니저가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매니저가 됐을 때 뭐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뭐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여기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그런 경력을 인정해주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맨날 그니까 편한 일을 하면서 뭐 안주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저는 좀 성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에요. 그런 게 조금 고민이고 만약에 매니저가 되면은 매니저님 일을 배우고 이제 회사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매니저로서 1년 일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계속 다니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매니저가 못 되고 직원이 된다면 저는 여기를 길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이제 자격증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딸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미용을 다시 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미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쉬는 날은 불규칙하지만 그냥 그 돈을 내고 일주일에 뭐 2회 가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자격증을 딸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어쨌든 다시 배우고 뭐 취업할 기회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답이 없잖아요, 사실. 맨날 알바만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사에서는 또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음, 약간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지금 있고요. 어쨌든 일단 월급은 들어와서 좋고 카드값이랑 이런 게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갚아야 돼요. 근데 사실 뭐 갚는다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것도 사실 다 내가 낼 돈도 아닌데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고장난 거를 제가 내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사실 좀 힘들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또 알바생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직원한테 시비를 거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빌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요리 하시는 분들은 빌지라고 하면 뭔지 알 텐데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건데 그 영수증을 보면은 이제 무슨 상품을 주문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빌지를 주면서 이것 좀 바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바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끄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일단 열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랬죠. 이거는 제가 금방 고객님 설명 드린 다음에 바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나가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버벅거리면서 못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버벅거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일을 못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먼저 온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먼저지, 뒤에 온 고객님을 빨리 해주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 판단의 그런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시비 거는 거냐고가 목까지 차올랐는데 진짜 겨우겨우 참았어요. 근데 이게 저도 성격이 해야 될 말은 하고 그래야 되는 성격인데 이걸 참으니까 와, 열받는 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열이 너무 받으니까 막 맥박도 계속 오르고 막 손까지 떨리는 거예요. 하도 열을 받으니까 그 막 심박이 제어가 안 되나 봐요. 그래갖고 막 손까지 덜덜덜덜덜 막 떨고 좀 웃겼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그게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다행히 이틀을 쉬어가지고 이틀 쉬면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말투가 이런 건지 아니면 시비를 걸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이성이니까 또 괜히 울고 막 지랄하면 피곤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참았는데 안 참으려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으니까 제가 화병이 나서 안 되겠어요. 그냥 다음에 또 뭐 버벅거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좀 함부로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많았는데 어 제가 이제 네일 아트를 배웠었는데 네일 아트에서 그 좀 친해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저한테 인생적으로 많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면은 되게 진짜 다 현명하게 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듣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고려 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캡처까지 해놨어요.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성격이 있고 그 말투나 억양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싸우자고 하는 건가 싶은 그런 말투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말투로 나오니까 저는 막 저도 싸우려고 했어요. 막 지금 시비 거시는 거냐? 내가 만만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겨우겨우 참았어요. 진짜 참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참으니까 막 손까지 떨릴 정도로 열이 받았는데 근데 그분한테 조언을 받으니까 정말 그것만한 조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또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신다면 저도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요. 너무 말을 그렇게 필터링 없이 듣는 사람 기분 생각 안 하고 내뱉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쳐나갈 점은 고쳐나가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버벅거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너가 잘못했고 너가 틀려서 너 때문에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젊은데 그러니까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랬어도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예요. 왜냐면 저를 어린 사람 취급하는 거랑 다름이 없고 그리고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기분이 나쁜 게
제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시비를 걸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회사든 알바든 간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문제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본인 감정에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본인 감정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그 친한 형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엮이지 말라 그러는데, 일적으로 안 엮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건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조언을 구했는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겁을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남자였으면은 겁이 아니라 정말 뭐 말로 싸울 수도 있고, 더 크게 나아가면 이제 정말로 주먹 다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자한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어 그 제 지인이 말씀해주신 그게 제일 좋은 조언인 것 같더라고요.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시느냐.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깔끔하고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항상. 그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삶에 거꾸로 이렇게 껄끄럽거나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그러니까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마주치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러면은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근데 이런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자꾸 이렇게 툭툭 시키듯이 이렇게 말을 던지는 스타일인데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의지가 없고 좀 심하게 다투게 되면은 이제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서 관리자 판단 하에 뭐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고 뭐 일은 사실 일적으로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상 한두 명이 오면은 좀 피곤하고 근데 이제 진상을 대하는 법을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적당히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진상 요구를 하나하나 다 맞춰주고 있으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죠. 왜 저러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진상이라는 사람이 그 가게의 단골이거나 엄청 많이 사주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진상이 왜 진상이겠어요? 뭐 100만 원어치, 뭐 1000만 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진상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조금 쓰면서 온갖 생색 내고 피곤하게 만드는 게 진상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대처 능력 같은 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적인 것보단 사람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 좀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달을 잘 버텨서
한 달 살이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하루살이로 살다가 한 달 살이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설명창에 항상 글을 남기지만 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네이버 링크에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